하버드대 100년 연구, 인생 성공 법칙, 회복 탄력성.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똑똑한 천재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부으며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추적조사한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손자까지 3대에 이르는 수백 명의 삶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시간으로 관찰한 이 위대한 연구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고 부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뛰어난 지능도 높은 학벌도 타고난 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 지목한 단 하나의 성공 조건은 바로 어떤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인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고 트렌드를 쫓으며 매일 밤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하버드대 100년의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냉정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는 미래를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 현실의 거친 파도에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갖추는 것이 진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 연구가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확신한 인생의 비밀과 함께 회복 탄력성이라는 위대한 감정적 유산의 정체를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 직시해야 할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단순히 이악 물고 고통을 참아내는 악바리 정신이나 무조건 버티는 오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받지 않은 척 억지 미소를 지으며 버티는 것을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내면에 시한폭탄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단한 돌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압박을 받아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원래 서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이 튀어오르는 강력한 마음의 탄성을 의미합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명저 행복의 조건의 근간이 된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 연구팀의 장기 추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였습니다. 연구진은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들과 보스턴 빈민가의 청년들을 모두 포함한 조사 대상자들이 인생의 중장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겪는 수많은 실패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청년기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 보였던 사람이라도 중년의 고비에서 찾아오는 불황이나 이혼 혹은 파산의 충격을 맞이했을 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반면 보스턴 빈민가 출신으로 아무런 배경도 없이 자라난 청년들 중 일부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결핍 속에서도 기어코 자수성가하여 자산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원들은 이 두 집단의 인생 궤적을 100년 동안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그들의 심리적 변화를 뇌과학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위권의 불행한 삶으로 추락한 이들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부정이나 투사 혹은 남 탓을 하는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에 가두었습니다. 반면 억만장자가 되거나 사회적 성취의 정점에 오른 이들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 고통 감내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파산이나 질병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이것은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 위대한 서사적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화하고 승화시켰습니다. 하버드의 승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뇌과학적으로 회복 탄력성은 뇌의 가장 원시적인 생존 엔진인 편도체와 최고의 사령탑인 전두엽의 주도권 싸움에서 결정되는 정서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격이나 거절을 당했을 때 뇌의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포와 분노의 신호를 온몸으로 내뿜습니다. 이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편도체의 독재에 휘말려 뇌 전체가 마비되고 결국 자책감과 절망의 소설을 쓰며
스스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하버드가 지목한 회복 탄력성의 소유자들은 편도체가 날뛰는 순간 전두엽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뇌의 신경회로가 압도적으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일시적인 충격을 받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이 강조한 능동적 고통 감내의 진짜 의미이자 진정한 정신적 자산가의 품격입니다. 젠슨 황은 수많은 실패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도 고통을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당연한 기본값으로 여겼으며 그 압박감을 자신의 전두엽이 상황을 분석하는 연료로 전환했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고 그것을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이 탄탄한 무의식의 정체는 결국 실패라는 단어를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닌 재탐색의 신호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의 수십 년간의 종단 데이터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은 회복 탄력성이 고정된 유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 대상자들 중에는 청년기까지 극심한 불안장애와 열등감에 시달리며 유리 멘탈로 살아가던 인물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생의 후반기에서 성숙한 인물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내면의 훈련을 거치자 뇌의 신경가소성에 의해 회복 탄력성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당신이 지금 당장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밤마다 자책하는 나약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언제든 강철 같은 탄성을 가진 부자의 뇌로 재배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은 마치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거친 비포장도로의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보호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생이라는 도로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구덩이와 돌멩이가 존재하며 야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충격의 크기는 더욱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서스펜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차체가 부서져 영원히 멈춰 서게 되지만 탄성이 강한 사람은 그 충격을 위로 도약하는 추진력으로 삼아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내 존재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느끼지 않으며 단지 내가 시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가 통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아주 명확한 인지적 분리를 수행해냅니다. 이 위대한 마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내면의 주파수를 평온함과 풍요로움으로 맞출 때 비로소 하버드가 100년 동안 찾아 헤맨 진정한 부와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한 단계 더 파고들어 가보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정의한 성숙한 방어기제의 핵심인 억제와 투사의 차이를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쉽게 부서지는 이들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무작정 의식 밑바닥으로 구겨넣는 억압을 사용하거나 내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투사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연구가 증명한 최상위 성취자들은 고통이 밀려올 때 이를 의식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잠시 옆으로 치워두는 고도의 억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억제는 감정을 부인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태스크에 집중하기 위해 내 감정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지적인 결단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고꾸라지는 파국의 순간에도 내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관찰하며 동시에 지금 내가 당장 작성해야 할 서류와 만나야 할 사람에게 온 정신을 몰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말한 고통을 능동적으로 감내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인지적 작동 방식이며 뇌가 공포에 질려 아사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완벽한 방패막입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의 대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은 독립된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기둥이 결합된 연쇄반응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자기조절 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인지적 브레이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기둥인 대인관계 능력은 고난의 순간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정서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고립감으로 인해 뇌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는 안전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인 긍정성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현실을 도피하는 낙천주의가 아니라 지금의 시련 너머에 반드시 배움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강력한 목적론적 믿음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추적 데이터에 기록된 수많은 성공한 자산가들은 이 세 가지 기둥을 일상의 무의식 속에 촘촘하게 배치하여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와도 구조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정서적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베테랑 선장이 키를 쥐고 파도의 흐름을 읽어내며 묵묵히 폭풍우의 중심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들은 폭풍우를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날씨가 찾아왔냐며 하늘을 저주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돛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만 자신의 모든 지적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정서적 유연성이야말로 100년의 연구기간 동안 하버드의 연구원들을 전율케 했던 인간 내면의 가장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신비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무력감과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비난은 결코 당신의 본질이 아니며 단지 당신의 내면의 이 회복 탄력성의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인 오작동일 뿐입니다. 가장 높은 성취 야망을 가진 당신이 현실의 벽 앞에서 머릿속으로 최악의 잔혹 동화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지금 더 강력한 탄성을 원한다는 간절한 조난 신호입니다. 하버드의 100년 데이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눈부신 구원은 바로 이 위대한 마음의 근육을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고 단련할 수 있다는 과학적 확신입니다. 과거의 부모가 물려준 불안의 유산이나 학창시절의 실패 경험이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없음을 당신 스스로가 이 밤에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사실 저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태생부터 담대한 멘탈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심장을 부여잡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고비나 새로운 시도를 앞둘 때마다 내 무능함이 세상에 탄로나서 낙오자가 되면 어쩌지 않은 극단적인 상상의 소설을 쓰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고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잘나가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나만 영원히 뒤처지는 것 같은 극심한 패배감과 질투심에 휩싸여 밤새 침대에서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렸으며 정작 낮에는 불안 에너지를 쓰느라 지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비참한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무력감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 올린 것은 거창한 성공 비결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어두운 생각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내 지친 뇌가 만들어낸 가짜 신호라는 점을 인지한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타인과의 비교를 과감하게 편집해버리고 오직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작은 방 청소나 산책 같은 사소한 행동에만 내 모든 주파수를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의 작은 발걸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격려하자 내면을 잠식하던 유리 멘탈의 유령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야망이 높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멋지게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증거이므로 그 소중한 에너지를 가짜 미래의 불안에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소설 쓰기를 당장 멈추고 하버드가 증명한 회복 탄력성의 스위치를 켠 채 지금 눈앞의 작은 행동 하나를 실행할 때 당신이 꿈꾸던 성공은 마침내 당신의 진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해질 오늘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